지금부터 지옥에서 온 판사 차회의 줄거리를 리뷰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사화는 강빛나 역의 박신혜가 악마로서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강력한 정의감을 발휘하며 또 한 명의 악인을 심판하는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화의 주요 줄거리는 배자영의 잔혹한 범죄와 그에 대한 강빛나의 처벌을 중심으로 전개되죠. 에피소드는 배자영이 저지른 범죄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강빛나의 독특한 심판 방식이 다시 한번 펼쳐지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줄거리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할머니도 아빠처럼 죽었으면 좋겠어?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이제는 아이까지 죽이려고 하는 새엄마. 착한 아이인 지우의 심성을 이용하여 모르는 할머니를 시켜서 지우에게 음료를 주고 수면제가 든 음료를 할머니에게 먹이게 만들어 정신을 잃은 사이 지우를 서울로 데리고 간 배자영. 다영은 할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어린 지우를 무섭게 협박하는 아주 악질적인 여자였죠. 차라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랄한지. 지우마저 죽이려고 했지만 빛나의 명을 받은 만도의 연락으로 잠시 자영의 계획을 막죠.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니까 사색이 되어 바로 부름에 응한 자영. 결국 빛나가 짜놓은 판으로 나오게 되는데 나쁜 어른은 벌을 받아야 돼. 빛나는 배자영을 심판하기 위하여 칼을 꺼내 들었지만 그 전에 몇 배의 고통을 주는 것이 먼저 남편을 죽였던 차가 자영을 향하여 돌진하고 역시나 끝까지 자영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의 싸대기를 몇 대 맞고 시작되었죠. 이젠 너도 똑같이 느껴봐. 그래, 보내줄게. 지옥으로! 남편 유연수가 당했던 것처럼 차에 갇혀서 그대로 수장당하는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차 안전벨트에 수성 접착제를 발라서 채워버린 뒤 자동차 썬루프를 닫아서 수장시키죠.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 오니 고분고분해진 배자영은 자신이 유연수와 전 남편을 죽인 것을 인정했고 살해의 방식까지 낱낱이 털어놓았죠. 첫 번째 남편에게는 약을 타서 잠들게 하고 시력을 멀게 만들었고 등산을 가서 절벽에서 밀어버렸다는 추가적인 범죄 사실도 고백하고요. 웃어. 나도 너랑 놀아주고 있잖아. 자영의 발언 중 지우랑 놀아준 거라는 대답에 섬뜩해진 유스티티아의 목소리. 박신혜의 연기가 물이 올랐네요.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런데 지우를 죽이려고 한 것과 학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자 새롭게 시작되는 매맞기.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뜨리기와 베개로 조르기. 그리고 이상한 약을 억지로 먹이기 등 피해자가 느꼈던 고통들을 그대로 느끼게 하였죠. 결국 매 앞에 장사 없다는 배자영은 지우 또한 목욕하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위장하여 죽이려고 한 것을 인정했지만 지옥의 판사인 유스티티아 빛나는 그럼에도 전혀 봐줄 생각이 없었기에 심판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배자영의 시신은 일부러 다운이 근무하는 경찰서 근방에 버려두죠. 그리고 사건 현장을 살피는 다운은 뭔가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두 피해자 모두 같은 표식으로 죽었기에 연쇄살인으로 사건을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빛나와 한다운의 대립의 복선으로 보이는데요. 한다운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만 강빛나는 자신의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려 하며 두 사람의 가치관 충돌이 공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립이 앞으로의 스토리 전개에서 중요한 갈등 요소로 작용할 것이죠. 그리고 정재거래원과의 관계도 나중에 나오겠죠. 기억을 잃어버린 빛나에게 질문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네요. 나중에 어떠한 에피소드로 우릴 재미있게 해줄지 기대가 되네요. 이제 다운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겠다고 하자. 그렇게 하면 자신을 의심해 찾아오지 않겠냐는 깊은 뜻이 있었는데 바로 예상이 적중하네요. 다운은 조사차 빛나를 불러내 혹시 연쇄살인범인지를 의심하죠. 배자영이 죽어서 기분 좋죠? 짜릿하고 통쾌하죠? 법으로 처벌받지도 않고 죽어서 보내요. 진실을 파헤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진짜 판사님이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니겠죠?
증거가 없으니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강빛나는 풀려나죠. 빛나는 자신이 문정준과 배자영을 죽였다면 다온이 되살아났던 것처럼 되살아나지 않겠냐며 재밌다는 듯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다온의 반응은 냉담하고 덤덤해서 재미없고 시시해서 짜증을 내는 빛나. 이에 빛나는 계속 자신을 궁금해하고 귀찮게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재밌지 않냐고 말하며 다온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다온은 현장을 탐색하다가 평소 빛나가 즐겨 마시던 음료캔을 발견하고 안일하던 빛나를 향한 의심이 피어오르죠. 찌그러진 캔 모양이 평소 빛나가 찌그러뜨리던 캔 모양과 흡사하였기에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는 구만도와 이하롱이 왜 죽었나에 대하여도 나왔는데요. 구만도는 과로사이고 이하롱은 사기로 돈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이야기하죠. 작은 에피소드로 아이인 지호가 빛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강빛나의 모습을 그렸죠. 그래서 빛나도 천국에 있는 지호의 부모에 편지를 보냅니다. 또한 다오는 강빛나 판사가 의심스러워서 빛나의 옆집으로 이사를 감행하죠.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면서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시 궁금해졌거든요. 강빛나 당신이 빛나는 재미있다는 듯 좋아했지만 두근두근 뛰기 시작한 심장에 의해 이내 빛나가 정신을 잃게 만들었는데요. 이전 씬에서 빛나와 다온에게 둘이 같이 있지 말라며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죽는다고 말하는 이상한 할머니, 다시는 이 여자랑 만나지 말고 같이 있지도 말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 악마가 인간을 사랑하면 죽는다는데 유스티티아의 멸망 로맨스가 시작되는 것인가요? 결국 이들의 운명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적으로 얽혀있는 것인가요? 강빛나의 행동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이다 같은 쾌감을 선사하지만 법과의 충돌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키죠. 차오하는 강빛나의 초자연적인 심판과 경찰 수사의 방향 전환, 그리고 강빛나와 한다온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마무리됩니다. 배자영의 죽음으로 사건은 더욱 복잡하게 얽히며 강빛나의 심판 방식과 법과의 대립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를 모으죠. 할머니 오미자의 경고가 운명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기대감도 커지죠. 이렇게 강력한 심판과 도덕적 딜레마, 그리고 등장인물 간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 스토리를 더욱 깊이 있게 전개시키고 다음 에피소드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